책 읽기. 예. 오늘은 마음속 아이를 부탁해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굉장히 편한 책입니다. 행복 에너지에서 나온 책인데, 슈퍼를 하는 남편과 같이 슈퍼라는 빅세일마트 대표 한영임 님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 마음속 아이를 부탁해.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책의 차례를 보면요, 좀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면 벗어던지기, 진짜 나를 찾아서, 마음 고칭이란 무엇인가, 마음 고칭 이렇게 하라, 마음 고칭 심화, 이렇게 5편으로 되어 있는 아주 단솔합니다. 단출합니다. 단출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저자는 빅세일마트라는 슈퍼를 남편하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가 잘한 일은 남편을 만나 결혼한 거고, 둘째는 요가를 만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빅세일 이 마트를 이 책을 읽어보면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제 마트를 생각을 한 겁니다. 마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치밀한 분 같아요. 한 달 이상을 그 그러니까 목이라고 그러죠. 어디다가 이 마트를 하면 잘 되겠는가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와서 하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해가지고 뭐 시아버지 돈도 빌리고 시어머니 또 친정아버지 돈도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빚으로 시작을 한 거죠. 빚으로. 그런데 다행히 이게 슈퍼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잘 되지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짜증을 많이 나는 거죠. 짜증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 저자한테 무릎 통증이 오는 거죠. 무릎 통증. 그래서 가서 병원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갔더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고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수술을. 예. 수술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병원에 일단 입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해서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입원을 하다 보니까 책을 이제 한 30권 정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버킷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버킷 리스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제천 가가지고 번지 점프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책도 읽고 신앙송도 하고 그다음에 마음 코칭 강사로 이렇게 데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한 것이 번지 점프입니다.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하니까 뭐 충북 제천에 따른 3시간 반 이상을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무려 62m 높이 되는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이 화면 속에 이제 번지점프는 되게 멋지게 뛰어내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멋지게 뛰어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막 뛰어내렸는데 막상 이제 뛰어내리고 나서 이제 살고 나서 보니까 생명이 유한하구나.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번지점프를 하고 나서 느낀 교훈이 안 되겠다. 짧은 인생인데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나를 사랑하자. 그 다음에는 나 다음에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까지 챙겼으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또 생각을 해야겠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자.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이 사람이 이제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먼저 집에 왔는데 또 신랑하고 또 쌈이 붙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이분도 어떻게 보면 철부지 같기도 하고 남편은 뭐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완전히 그냥 뭐 친구네 집에 가서 놀면서 개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들어왔으니 남편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 요가라도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요가 배우세요. 그래서 요가를 이제 배웁니다. 요가를 배우기 전에는 이분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상대의 단점, 남편과 맨날 지지고 볶고 웃음이 없고 우울하고 아주 공격적인 대화를 했는데 요가를 배운 후부터 이분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성격이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또 장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또 칭찬과 격려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 호감도를 높이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습관이 된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길들이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내 몸을 밀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의 몸에 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이 습관에 대해 관련된 나온 책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력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습관의 힘, 예. 그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버의 책이죠.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제 부자 습관이라는 책도 있어요. 자, 이런 책들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여튼 습관이라는 거, 좋은 습관을 내 인생의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장착을 시키면 그 인생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죠. 이분의 이제 삶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버킷리스트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또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되고 이제 번지점프 뛰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도 이제 버킷리스트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버킷리스트가 중요한 거는 리스트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목표에 최종 기한을 두고 시각화시키고 공표하고 구체화한 다음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현장을 쓰는 거. 그래서 이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천을 해나갑니다. 실천해 나가는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나에게 미션 주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나에게 미션 주기. 자기 스스로한테 뭘 자꾸 주는 거죠. 버킷리스트처럼. 그래서 뭐 교보문고에 가보기, 뭐 우울하고 그럴 때, 또 어머니가 쭉 들어보고 싶을 때는 저 교보문고 가서 책을 보다 보면 마음이 좀 안정된다든지 이런 거. 또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간다. 그래서 5권씩 산다. 뭐 이런 자기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또 편백나무 경침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서 써보고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친구들한테 좀 주면서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뭐 10개 사. 아니면 또 모자라니까 또 10개 더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죠. 또 고향 친구들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한 사람한테 거는 게 아니고 매일 5명한테 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실천도 합니다. 또 배즙을 직접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일, 이런 미션을 이제 하다 보니까 미션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예. 그게 또 좋은 형태로 다시 되돌아오니까 더 좋은 거고. 또 이 책에 보면 이제 나에게 말 걸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슈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찾으려고 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 걸기라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하나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욕심은 비우고 사랑은 채우고 선은 나누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욕심은 비우고 사랑은 채우고 선은 나누고. 책을 읽다 보면 무제칠시라는 게 나옵니다. 예, 화한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그 다음에 상자시, 방사시 이런 게 있죠. 밝은 미소로 대하자.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요만 갖고도 남들한테 베풀 수 있다는 얘기죠. 밝은 미소로 대하는 거, 상대방 대하는 거,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투 쓰는 거, 착하고 어진 마음을 보여주는 거,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을 보여주는 거, 또 몸으로 도와주는 거, 몸으로 때우는 거죠. 네.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죠. 그 다음에 상자시, 좋은 자리는 양보할 줄 아는 거. 방사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 거기서 이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어떤 내용이냐?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예. 살아가면서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 하루 24시간 중에 그래도 잠깐 30분이 좋고 1시간이 좋으니까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내가 좀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행복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을 봐도 보면 거기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급한 게 뭐냐, 이런 거 따지는데, 사람이 이렇게 뭔 일을 하다 보면은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모임을 어디 가야 되는데 또 강의 들을 게 있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될 일이 있고 뭐 이랬을 때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내가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제 강의를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거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잘까? 이런 유혹 속에서 아니야, 오늘 꼭 해야 돼. 그럼 그 유혹을 견뎌내고 과감하게 또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의 힘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기도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당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믿고 just do it, 하란 얘기죠. 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 롤 모델을 모방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분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일어서면서 하나하나 이제 뭔가를 시도를 합니다. 시도할 때마다 아무래도 스승이 있겠죠. 예, 스포츠 댄스를 배운다면 스포츠 댄스 스승님을 따라서 모든 발동작, 물집이 터질 때까지 뭐 따라하는 그런 거. 또 수영에 겁이 났었는데 수영을 배우면서 또 하는 그런 과정. 또 요가, 그다음에 신앙송, 다 자기보단 잘하는 그런 롤 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 따라서 이제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창조적인 순간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사부한테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운동은 필수다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분들 보니까 몸에 무릎 통증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24시간 중 1시간은 운동을 해라. 그래서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 마라톤도 대회도 나가고 뭐 나름대로 요가도 하고 이것저것 스포츠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운동을 합니다. 1시간 정도의 운동 꼭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받고 싶은 만큼 주어라.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거고 충만한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받고 싶은 만큼 주란 얘기죠. 그다음 관심 분야의 책을 읽어라. 또 소명을 찾아라. 감사일기를 써라.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결론을 내린다면 이런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음 코칭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마음 코칭으로 이끌어주었던 노하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라. 예. 웃어라. 예. 내가 웃으면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또 남편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예, 웃음을 통해서.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에 충실하자. 맞습니다. 이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싹 트는 거죠. 비교하는 순간 교만도 싹 트고 불행도 싹 트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비교해라.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이런 거, 미래의 나 이런 거. 이게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 충실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소성대하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는 뭐 굳이 표현이 이소성대는 아니었는데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당신을 만들어 간다. 당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도 하는 일에 계속 충실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소성대죠. 작은 걸 통해서 뭔가 큰 걸 이뤄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살펴 주자. 자, 내 안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나죠. 내가 진정 좋아하는 그런 나. 예, 울고 있는 나. 원래 안아줘야 되겠죠. 함께 울든가 아니면 또 쏙 빠지는 영화를 봐서 같이 울어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사부 책 읽기 이제 어느덧 250명까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성원이고 100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또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